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갑자기 꽉 차서 좋네요. 그죠? 맨날 그냥 조용히 그냥 셋만 하다가 자, 장희선 원장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독서방송에 나와주시고 서현점의 장희선 그리고 위너스의 손주령 대표님은 아직 집에 못 가시고 연속해서 찍는 관계로 독서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너무 좋은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보다 더 좋은 책 제목은 있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 제목에 대해서 모든 청취자분들과 모든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은 아마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 자,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 제목이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막 뭔가 이 제목이 뭔가 다른 걸 암시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냥 정말 그거예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 정말 그렇게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이제 아는 척하는 거랑 범주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누군가한테 아는 척을 할 기회가 돼야 뭐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말을 할 거 아니야. 누가 저기한테 책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갖고 야 내가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책의 내용 혹은 그 책의 감상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책을 안 읽었어. 그렇죠. 뭐 이를테면 우리 경험적으로 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입시하러 갔는데 면접하러 갔는데 안 읽었어.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봐.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트 40개짜리입니다. 이 책 하트 40개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힌트를 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읽지 않아도 책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에르 바야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파리 8대학 프랑스 문학 교수고 정신분석가래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을 문학 비평에다가 적용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되게 뭔가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접근들을 꽤 많이 하는데 이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책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프랑스 문학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또 뭐 햄릿 얘기도 나오고 책이 나온 곳은 여름 언덕이라는 곳이 그 출판사인데요. 이게 약간 피에르 바야르 특집 출판사 같은 느낌이야. 지금 피에르 바야르가 제일 많아. 제가 볼 땐 계약을 일단 이 사람으로만. 일단 이 사람으로 해서 출판사를 만들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도저히 컨텐츠 제작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도 남들과 다른 방식을 가고자 했으나 똑같이 결국 번역해서 책을 내는 걸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저도 이제 처음 이게 언제 나왔더라? 2015년인가 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 나온 건 2008년이네. 제가 산 건 2015년이네요. 이걸 샀을 때 이게 이렇게 2008년에 나온 게 왜 가판에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판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그냥 골라서 산 거예요. 다시 마케팅을 잘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사람들이 좀 읽기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쇠를 찍었어요. 제목이 매력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8쇄가 나온 게 2015년이에요. 8쇄면 10,000부 이상 많이 찍은 거죠. 많이 찍은 거? 어느 정도 팔렸다는 거네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뺏기면 안 되는데. 근데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야. 근데 원서 제목도 그냥 원서 제목도 딱 그거예요. 읽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야.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그럼 이런 책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누가 필요로 할 것 같으세요? 이런 책을 누가 읽을까? 항상 이제 맥락이 바뀌면은 용도가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당연히 면접을 보는 학생이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 제가 면접장에 가는 학생이 이제 다 필독. 왜 이거는 왜 외국에서 책이 나와도 한국에서 입시 관련해서 제목 바꿔서 출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대박 치는 거 많잖아요. 이거는 제목을 안 바꿔도 그냥 입시에 해당된 책인데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입시하는 학생들이 읽기에 약간 까다롭긴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예시들이 저도 처음 듣는 예시 문학 작품들도 꽤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제목은 되게 직관적인데 내용은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역시 프랑스야.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목차까지도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을 선택할까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비독서의 방식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서하고 비독서라는 걸 구분을 하는데, 독서라는 건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럼 비독서는 뭐죠? 책을 듣는 거? 비독서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야. 네. 비독서는 뭐냐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대충 훑었거나 듣는 거.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책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나, 이런 모든 방식들 전부 다 비독서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독서의 방식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1장에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경우,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 얘기를 귀동냥하는 경우, 네 번째는 책의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지 않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 맛있게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담론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책 읽지 않는 책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할까라는 걸 보니까, 일단 사교 생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책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런 거죠. 햄릿 읽으셨어요? 예, 읽었죠. 저는 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상황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건데, 햄릿을 읽었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영문과 교수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자 이제 뭐 모욕 게임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대고 남들은 다 읽었을 것 같은데 자기만 안 읽은 책을 대는 거야. 근데 영문학과 다음번 학과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햄릿을 읽었냐라고 물어본 거지. 영문과인데 햄릿을 안 읽은 사람이 학과장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학과장이 안 됐어, 이 사람은. 근데 게임하다가요? 게임하다가. 읽었다고 하지 왜 그걸? 그게 너무 이렇게 그 게임에서 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게임하다가 나는 햄릿을 안 읽었는데 영화는 봤다. 이래서 학과장 안 되고? 학과장이 안 됐어. 그 다음 사람이 학과장이 된 거야. 그렇다고 또 학과장 안 시켜 또? 사람들. 아니 그렇잖아. 아니 영문과 학과장이 셰익스피어 햄릿을 안 읽었다고. 언어학 전공입니다. 뭐 이렇게. 저 영어학 전공이다. 언어학 전공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교 생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 앞에서 책 읽었어?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책 읽었어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도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작가 앞에서, 그 책을 쓴 작가. 이건 아주 재밌다. 그 책을 쓴 작가. 근데 전 이거 실제로 겪었거든요. 이거 언제냐면, 물론 이제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파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렇게 그냥 가서 돌아다니다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고 파리에 되게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서 폴 오스터가 사인회를 하고 있는 거야. 폴 오스터가 파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받고는 이렇게 나 네 책 되게 재밌게 읽었다 그랬더니 어떤 책을 읽었냐는 거지. 못 알아들은 척했어.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방법이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 연애하면서 책 얘기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책 얘기하게 되면은 사랑이 깨집니다. 아니 저는 책 프랑스에서나 통하는 예전에 이제 책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야 만나야 책 얘기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안 그러면 싸워요 진짜. 한쪽만 그렇죠. 책 얘기가 너 나 무시하냐 이러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다기보다는 연락이 안 되죠 다음부터. 그래, 넌 책을 봐. 책이랑 사겨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처 요령인데 첫 번째가 부끄러워하지 말 것. 모른다고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 세 번째가 책을 꾸며낼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얘기를 할 것.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말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목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책에 대해서 말을 하는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책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냐면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시간은 정말 책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책을 안 읽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이라는 걸 놓고 사람들은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책 얘기를 할 때도 그 책의 관점으로 다른 걸 해석하든지 그 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얘기하든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책 내용 자체를 놓고 분석하는 건 학자들끼리 하는 거고 그때는 안 읽으면 안 되겠지. 영문학과 학과장이 햄릿을 안 읽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것과 읽지 않는다는 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자기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하나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책을 왜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책을 안 읽냐라고 했더니 책 한 권에 빠지면 그 책한테만 사랑을 주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 도서관 전체의 책을 모두 사랑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책의 제목과 목차만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종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저도 사실 책을 읽어놓고 기억 안 나거든요. 저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사랑합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볼 내용을 한번 읊어봐 그럼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내가 그 책으로 인해서 뭐 받은 게 없냐 얻은 게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나의 주변 상황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책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시험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그 책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의 문제인데 예전에 있었던 작가들도 그렇게 책을 외우면서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이율곡 막 정약용 이런 분들 말고는 외우면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였냐면 뭐 발자크 같은 사람도 자기가 쓴 책도 잘 모르고 자기가 책 내용을 썼는데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작가하고 얘기할 때 작가들이 자기가 쓴 책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요. 작가들한테 네 책에 이 부분에서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썼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게 비슷한 건데 이게 좀 다른 게 책도 책인데 저는 상황이 다른 게 안 들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맞아. 그럴 수 있어. 또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뮤지션이랑 저도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거를 작품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음반이나 이렇게 주면서 이 음반 내가 되게 좋았다는데 이 사람이 이거 내가 했던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제 이 책에서 3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교양을 쌓은 사람들은 안다. 불행하게도 교양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나 교양인들은 교양이란 무엇보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교양을 쌓았다는 것은 이런저런 책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전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안다는 것.
즉 그것들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책의 내용을 네가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느냐가 아니고 네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네가 방금 읽었던 책의 내용을 엮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책을 다 안 읽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책의 내용이 대부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대충 훑었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런 게 있었고 이 책은 대충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라는 걸 짐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경우에 책을 새로 한 권 읽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을 되게 빠르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책이라는 걸 우리가 그 지식만을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골라왔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기정 유전자 하면서 댓글을 이제 또 이기정 유전자 댓글을 몇 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유명한 책이라. 이 책도 하트 40개짜리 책이에요. 이 책, 일단 제목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기정 유전 사피엔스 이기정 유전자가 지금 사피엔스 절반 정도의 하트 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기정 유전자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을 읽는 방법이 뭐 다른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겠다.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책 읽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기억이 나서 이제 들고 온 건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어놓고도 예전에 왜냐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읽어놓고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지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갖고 다시 한번 쑥 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내가 이런 책을 읽었지 이런 게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몽테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읽은 거 그러니까 자기 책 혹은 자기의 논문 같은 데서 이렇게 출처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뭘 쓰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금방 어저께 썼는데 오늘 내가 어저께 뭐 썼지 이러고 기억 안 나서 막 그거 어저께 썼던 거 다시 찾아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각이라는 거는 풍요화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몽테뉴가 읽은 것을 서둘러 까먹는 것은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멋있는 말이다 이 말은. 이게 사실 제가 항상 변명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변명거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애들이 이제 물어봐. 선생님 이 책을 읽었어요? 나 읽었지. 무슨 내용이에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었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이미 그게 내 삶에 배어들었기 때문에 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햄릿 얘기 있잖아요. 햄릿의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햄릿에 보면은 거기 이 처음에 아버지 유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티브족이라는 어떤 원주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유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유령이라는 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아들인 햄릿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걔 너무 어리지 않냐? 그렇게 어린애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하겠어? 이건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책 되게 흥미롭다. 우리랑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책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일부의 내용만 갖고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나와의 서로의 어떤 의견차 혹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새로운
어떤 이거 공감대라고 하긴 그렇고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그냥 햄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학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하고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 책을 읽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문화의 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파생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았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책을 갖고 우리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가지고서 자기를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목차에서 자기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책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읽지 않은 법에 대해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자 앉아봐 내가 강의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게 나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읽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뭐 다들 공감하셨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난 실제로 그러지 않았냐 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한테서 불분명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책을 다 읽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읽지 않는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긴 한데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처럼 새로운 책을 써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햄릿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죽고 햄릿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한 내용이야. 너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 읽었는데요? 너라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래?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경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너는 여기서 햄릿이 잘했다고 생각해 못했다고 생각해 라는 식의 어떤 내용 전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주제를 너한테 주면 너는 뭐라고 쓸래? 까지 가야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훨씬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독서 쪽으로 뭐 독후감 같은 걸 쓰게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책의 주제는 이러이러한 건데 너 같으면 이런 책의 줄거리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런 식의 얘기들도 가끔 있어야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놓는 기회가 되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방식을 좀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고전 예전에 왜 고전을 읽는가 그 이탈로 칼비노의 제가 그거 보니까 어느 학교들 고전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14개였나 그거 제가 다 읽는다고 뭐라고 하셨잖아. 근데 그 내용이 그 고전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읽었다는 강박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책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고전이라는 걸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읽어봐야 기억도 안 날 거고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얘기를 못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서 우리가 독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봤을 때 책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훑어갈 수 있으면 되게 얻을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서법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책이다라고 한마디로 청취자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이로써 하트 40개가 나옵니다. 하트 40개. 책은 정말 40개 이상입니다. 하트 40개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국어를 해야 나오는 거죠. 40개는 좀 애매해요. 잘 나오지는 않고 나오면은 50개가 나오는 거죠. 네, 나오면 그렇죠. 50개가 한번 10개 올리겠습니다. 아, 나오면 50개가 나오고. 40개는 좀 애매한 숫자예요. 올리겠습니다. 50개로. 25개가 나오거나 50개가 나오거나. 이건 청취자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책이고 독서법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은 한번 청취자분들도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 자체를 풍요롭게 사실 수가 있어요. 예. 너무 큰데?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책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겠지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참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혹스럽게, 예를 들어 학생부에 어떤 책의 제목을 적었는데 그 책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 기억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보통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 항상 들었던 생각이, 학생들이 책을 읽었으면 그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다른 거랑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이게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들의 일부라도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것들과 연관을 시키는 그런 어떤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요즘 제가 지난주에 중계동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주죠. 이제 1단락을 됐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이제 6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설명회 하는 거가 좀 남아있는데, 쭉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기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육진담이 하나의 어떠한 공동체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돼서 진짜 고맙고 정말 나름의 뿌듯함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제가 세훈쌤한테도 하고 우리 안쌤한테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 책으로 더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희를 통해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책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은, 학생들이 아마 이 책을 보면은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그 많이 올려놓은 그 책이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들의 엄청난 그 고민을 한 번쯤은 이런 책을 보면서 여유 있고 담대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똑같이 책이 기억나지 않은 두 명의 학생인데, 한 명은 똑같이 그 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한 학생은 통과하고 한 학생은 통과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다른 이야기로, 또 한 학생은 그 질문 자체에 이제 함몰돼가지고 대답을 못한 학생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떠한 측면들 속에서도 요 책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색다른 형태의 입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짧게 만들면서 책 제목을 어필하는 그런 독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마무리. 예, 원래 그 독서 저희가 댓글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 보고 있었어요. 댓글을 아까 이렇게 안 끼어들었던 게 뭐냐면, 입시 방송에서는 못했고, 이게 독서에만 이기정 유전자의 세 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라이나 그 따님 영어 이름이시라고 예전에 저희가 라이나 생명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대 2021 이건 고대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21에 대해서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2022는 했는데 21은 안 했었고, 그게 약간 바뀌긴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나무님, 성실한 산책자님, 그다음에 장밋빛 날개님, 이렇게. 저는 성실한 산책자님이 책자를 사신 줄 알았어. 책자를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처음에 또 진짜로 그렇게 봤다니까. 근데 산책이에요. 산책. 근데 성실하게 책자를 사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이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기정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만, 이게 중학생한테 이기정 유전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학생한테는 조금 어렵고,
고등학생, 중학생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되려나? 책 굉장히 잘 읽는 학생들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읽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과 장밋빛 날개님과 성실한 산책자님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장밋빛 날개님 진짜 다 그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 책 하지 않은 거 확인시켜 주시고 협력의 진화를 안 했어. 우리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로버트 엑솔로드 책 그러니까, 같은데? 그 책이에요. 우리 엘리고 때 했어. 그래. 이걸 엑솔로드 이거 우리 한번 했나? 우리가 수업 때 다룬 적이 있었어. 수업 때 다뤘구나. 맞다. 수업 때 다룬 적 있어. 그래서 기억이 났구나. 그래서 네.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제가 댓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크리스 CYW님 책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그 생각을 말하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침묵의 제 인생 책 중에 하나라서 꼭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여학생 다리만 있다고 해서 다리집이랍니다. 그래서 다리집이에요? 네, 그 다리 밑에서 다리집이 아니라 여학생 다리만 보인다고 다리집이에요. 남학생들은 안 가요? 그게 여고가 있어요. 여고 앞에서? 여고 근처에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인생 떡볶이였어요. 제 인생 제가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맛있는 떡볶이 오징어 왕다리 튀김과 더불어 정말 최고의 떡볶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밥 대신 떡볶이를 먹고 자라 버릇해가지고 떡볶이에 대한 어떤 굉장한 추억이 있어요. 밥 대신 떡볶이를 또 밥 대신 떡볶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바쁘셨던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자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요. 또 밖에서 만나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되게 반갑고 뭔가 좀 뿌듯하고 내가 인생을 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셔서 너무 대단히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 깊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는 방송 되도록 저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